프렌츠 카프카의 혹시 카프카 소설,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빠르겠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위해서 월급을 타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풍뎅이로. 예.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설정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이죠.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눈을 떴는데, 풍뎅이로 변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그럼으로써, 벌레로 변했다는 그 의미가, 초현실적인 그런 어떤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상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통해서 생산성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풍뎅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소외당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치곤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예,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버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용주에 의해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불의의 교통사고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몸을 다쳐서 불구가 돼서 장애를 얻어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생산성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거기서 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처치곤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 시장 경제를 가장 비판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수단이 목적을 선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자체는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행복이나 나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그냥 오직 돈 버는 데에서만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해버리는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겪는 것이 뭐냐면 소외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 소외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에서 우리가 벌레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벌 수 없을 때, 뭔가 생산성을 더 만들 수 없을 때 벌어지는, 또 만들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강하지만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막혀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소외감과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온 게 바로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전제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사회주의.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개인이라는 기본 본능을, 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본능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체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회라는 속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부조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아무리 시장과 자본주의가 힘들더라도 인간이 소외 현상을 잃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개별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들을 존중해 주는 거, 다양성이 있는 문화가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단이 목적을 선행해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은 불행해진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실존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TV의 본질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시청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난 것 존재 자체가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규정 지을 수, 본질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규정 지어서 기능성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태어난 게 뭐 일하기 위해서다. 뭐 생각하기 위해서다, 밥 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규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존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본질보다. 왜? 기능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서 나온 게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실존주의와 이 알레르기를 연관시켰냐? 우리 모두가 내일 당장 혹은 1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또 다음 달에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벌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사주라는 것은 알레르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기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식갑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식갑자 누구나 이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 알레르기가 삶의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비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준비성을 갖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우산을 쓰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알레르기, 합충행파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벌레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프카의 이 변신은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이나 문제점이 아니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어떤 제도와 어떤 이데올로기가 와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들이 주장한 것이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 군자 지도로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아를 완성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예수는 또 사랑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알레르기가 왔을 때 어떻게 벌레가 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